네, 217쪽 여러 가지 함수. 너희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구분할 때도 회사 브랜드별로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토요타, 벤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경차, 중형차, 뭐 대형차, 트럭, 뭐 포크레인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 같은 대상을 가지고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잖아. 맞아요? 보통 함수를 분류할 때 우리가 아는 내용은 뭐 몇 개 없지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 식에 따라서 y는 하고 옆에 있는 식이 1차 식이면 1차 함수, 2차 식이면 2차 함수 그죠? 배운 적은 없지만 3차 식이면 3차 함수일 거고 4차 식이면 4차 함수일 거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그 들어가면 로그 함수고 지수 들어가면 지수 함수고 삼각함수 들어가면 삼각함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분류법이 있는가 하면 함수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 대응이라는 걸 배웠잖아. 맞아? 대응의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뭐 정의역이 1, 2, 3이고 뭐 공역이 a, b, c, d라고 하자. 그냥 보통 이렇게 대응이 뭐 이렇게 됐어. 그럼 그냥 함수야. 무슨 이름 없어. 그냥 함수입니다. 얘는. 이해돼요? x에서 y로 가는 대응 f는 무슨 함수예요? 그냥 함수지 뭐 무슨 함수지 뭐야 함수지. 그냥 대응이 뭐 이렇게 뭔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뭐 이렇게 딱 한 개씩만 만나. 한 개씩만. 1부 1처제야. 그지? 부부가 만나면 바람을 피면 안 돼. 그죠? 물론 결혼 못하는 애는 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이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응은 대응인데 어떤 대응이라고 한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1대1로 만나는 함수다 이거지. 1대1 함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함수는 대응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응의 종류. 자, 그래서 x 하나가 y랑도 그냥 딱 1대1로 만나는 걸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말은 그냥 뭐 길게 안 쓸게. 정의역에 있는 애를 x로 표현하고 공역에 있는 애를 뭐 fx라고 표현을 하면 치역을 요거는 하나 해두자. 정의역은 정의역에서 그러니까 x에서 원소를 뽑아내면 보통 뭐 x1,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공역에서 애들을 뽑아내면 y1, y2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치역도 y집합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치역은 fx1, f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x1이 만나서 나온 결과 따로.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인 표현법이니까 알아둡시다. 1대1 함수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정의역이 다른 원소면 다른 정의역을 갖다가 대응을 하면 맞아요?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x가 다른 원소면 결과도 다른 결과를 갖는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 fx1이 fx2이면 x1은 x2이다. 이거의 대우입니다. 대우. 내가 전에 명제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은 다 명제야. 이해돼? 그래서 이거의 대우.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명제면 얘도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명제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x1이 x2랑 같으면 fx1이 fx2랑 같다. 얘는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명제가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야.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명제는 이거고요.
이거의 대우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야. 근데 대우의 여기잖아. 이거는 맞아 안 맞아? 얘는 같은 말이 아니야. 알아들어? 요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얘가 1대1 함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하필이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딱 맞아. 그래가지고 남는 공역이 없어. 무슨 말인지 돼? 이럴 때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라는 말 생각해서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공역이 남느냐, 치역이 화살표를 다 밟고 공역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한 명제는 1대1 대응에 대한 명제는 x1이 x2와 같지 않으면 fx1이 fx2가 같지 않고, 그러니까 1대1 함수이고, 맞아요. 1대1 함수이고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이거는 공역, 준비된 y라는 표시고 fx 하면 치역이라는 화살표 받은 애들이라는 표시라고 그랬어. 이해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화살표 받는 애들이 딱딱 맞고 개수가 딱 떨어지겠지. 이해돼 안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요런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 2, 3이고 y가 a, b, c인 대응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여. 이런 거는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상수함수. 그래프로는 뭐 이렇게 생기는 거. y는 1, x가 1이어도 2고 1이고 2여도 1이고 3이어도 1이고 뭐 말인지 되는데, 그래서 전부 다 2로 모이든지 전부 다 c로 모이든지 뭐 이런 식이겠지. 이런 애는 뭐라고 한다고?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상수함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x가 모여도 하나의 숫자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역이 항상 상수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되는데? 그렇더라. 이런 애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x가 5, 6, 7이고 y도 5, 6, 7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어야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히 같은 집합일 때 x가 g랑 똑같은 애랑만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5, 6, 7이고 1, 2, 3이면 이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항등함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개수가 똑같은데 5, 6, 7이고 1, 2, 3인데 이렇게 돼서 그건 그냥 1대1 대응이야. 항등함수라고 안 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이고 1대1 대응이면서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정의역에 나오는 원소하고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fx는 x라고 표현합니다. fx는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y는 fx가 함수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가 항등함수예요. 어떤 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이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고 F4는 4고 이런 애가 항등함수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딱 y는 x만 항등함수예요. 이해되죠? x랑 y랑 결과가 같은 애가 항등함수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함수 그래가지고 배운 게 많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해돼요?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알아둡시다. 표현. 요거 필기 하나 해주세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정의역 x가 1에서 2로 커지고 2에서 3으로 커지면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크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안 돼? 이거는 다른 말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런 게 증가함수의 표현이고, 그럼 당연히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도 있겠죠? 감소함수의 표현은 x1보다 x2가 커지면 x값이 증가할 때 fx1보다 fx2가 작아진다.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x값이 증가하면 그 짝을 만난 y값은 감소한다. 뭐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용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명제로 표현하는 걸 잘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명제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익혀놓자. 이해되죠? 네, 예제로 갑시다. 자, 필수 6번을 보면요. 이게 19 쪽에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해당하는 것만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괄호치고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x 하나당 y 하나만 만나게 돼 있어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기만, 이거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에요.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해도 1대1 대응이에요. 이해돼? 자,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런데 리을을 먼저 볼게요. 리을을 보면 이게 니들 나중에 배우는 지수함수 모양, 지수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x축이 점근선이에요. 점점 가까이 가지만 x축하고 만나지 않아. 그럼 얘는 어쨌든 x 하나당 y가 하나만 만나는 건 똑같아요. 1대1이야.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y축의 아랫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공역이 남는 게 생긴다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돼요? 리을은 1대1 함수고요. 기억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공역이 남아도 되고 안 남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제일 큰 집합, 물론 그냥 함수가 더 큰 집합이겠지만 1대1 대응이 여기 들어가고 항등함수가 제일 작은 집합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물론 상수함수는 번외고 다른 얘기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1대1 함수는 기억도 되고 리을도 되고 미음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1대1 대응은 기억하고 미음만 되는 거고, 미음이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미음만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아까 그려봤죠? 니은이었나? 니은이고 디귿은 여기 있는 종류 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차함수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종류 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가 될 거고요. 넘겨보세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내가 아까 기억 그래프 하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여야 된다. 뭐 곡선이든지 직선이든지 상관없는데 곡선으로는 안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증가만 하는 함수, 3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3차 함수나 뭐 아무튼 저런 종류의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으로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라는 거 플러스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든가 계속 보이네. 감소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 플러스 정의역을 모두 공역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정의역이 남으면 함수가 아니고요. 이해하지 안 돼. 공역이 남으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필수 7번을 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x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공역이 1부터 11까지 1부터 11 너무 많이 올리긴 뭐하니까 그냥 한 이쯤이 11이라고 치자. 그러면 정의역은 이 두 줄 사이에 있어야 되고 공역도 이 두 줄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차 함수 fx가 ax 플러스 b 직선 모양이라고 했어. 그럼 이 fx가 계속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도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정의역이 이만큼만 사용했다는 뜻이야. 이만큼 정의역이 남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래프가 파란색 증가라든 감소를 하든 이렇게 생기면 정의역이 남아서 이 영역에서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만약에 노란색처럼 이렇게 증가만 하든지 이렇게 감소만 하면 뭐가 남아? 공역이 여기만 사용된 거야. 이런데 공역이 남아. y가 남는다고. 뭔 말인지 대한데 y가 남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그랬어. 맞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x 영역 자르고 y 영역 잘랐을 때 양쪽 구설 그러니까 그냥 직사각형 대각선을 연결해야 1대1 대응이야. 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 그래야 x를 전부 다 사용하고 y도 완벽하게 전부 다 사용하는 모양이 되는 거야.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1과 3,11을 지나는 직선이거나 3,1과 마이너스 2,11을 지나는 직선이거나 이렇게 fx가 두 가지 나오겠지. 뭐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거 찾으면 되겠죠. 뭐 계산을 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 플러스 정의역 공역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아들어? 자, 밑에 8번을 보면요. 8번은 쉬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F는 항등함수고 GX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수함수예요. GX는 마이너스 3. X가 몇이 들어가도 무조건 마이너스 3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F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fx는 x니까 그냥 f1은 1이고 f2는 2고 뭐 fk는 k고 뭐 이런 얘기고요. gx는 x에 뭐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3, g1도 마이너스 3이고 g2도 마이너스 3이고 gk도 마이너스 3이고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끝났어요. 이 문제는. 이해돼? 그래서 F5는 5고요. G-2는 마이너스 3이에요. 더하면 됩니다. 알아듣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의 그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알아듣죠? 자, 함수의 개수는요. 하나의 문제 유형인데요. 하나의 문제 유형인데 따로 다뤄놨네요. 전체적인 단어는 흐름에서 약간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약간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뭐 책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같이 정리해 봅시다. 이 함수의 개수는요, 우리 공통 원 끝단원의 행렬이지 그 앞에 있던 경우의 수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역함수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함수의 개수라는 건 여기서 f라는 대응이 몇 가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 2, 3이야. 여기가 뭐 A, B, C, D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4군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 안 돼? 근데 1이 간데 2가 또 가도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데도 4군데 3이 갈 수 있는 데도 4군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y의 개수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즉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x가 y에 대응되는 대응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항상 공역 y 개수의 정역승 이렇게 됩니다.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3승이잖아. 얘가 뭐 5개였으면 5의 3승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y의 x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함수의 종류들이 쭉쭉 나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 이 대응들 중에서 1대1 함수가 되는 건 몇 가지냐 이런 얘기했죠. 1대1 함수라는 건 하나가 짝지으면 걔랑은 다른 애는 짝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순열 느낌이야.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1이 간데 2가 못 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 안 돼?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1, 2가 간데 3이 못 가 이런 식 5, 4, 3 순열 느낌이야. 순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순열이야. 그래서 얘는 y 개수 p x 개수예요. 여기서는 5p 3이지. 이해됩니까? y 개수 p 5p. 즉 얘는 항상 저 기호에서 y가 앞으로 갑니다. y가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똑같아요. 1대1 함수처럼 yp x인데 이게 yp y지. 그래서 y 팩토리얼이에요. 뭐 x랑 y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x 팩토리얼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팩토리얼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증가함수.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똑같습니다.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이런 거예요. A, B, C, D를 숫자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1이 만약에 12라는 대응이 됐어. 증가함수는 2는 1이 맞는 거랑 커져야 되니까 13으로 가야 되고 3은 14로 가야 되고 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렇게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5개 중에서 내가 그냥 3개를 대표 뽑기로 뽑아. 조합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크기 순으로 짝만 지으면 돼. 뭔 말인지 돼 안 돼? 뽑으면 저절로 짝이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y에서 x개만큼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저절로 크기 순으로 짝이 지어진다는 거야. 알아들어? 이해돼? 자, 그러면 아까도 뭐 이걸 명제로 표현했지만 1대1 함수는 x1이 x2와 같지 않으면 이 중요해서 자꾸 쓰는 거야. fx1이 fx2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여기서 저기처럼 정의역이 몇 개 안 되게 준단 말이야. 1, 2, 3 이렇게밖에. 그럼 이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1, 2, 3은 어차피 같지 않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1, 2, 3은 어차피 같지 않으니까 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도 정의역이 3개밖에 없을 때 뭔 말인지 돼? 정의역이 뭐 4개면은 F1은 F2랑 같지 않고 F3이랑 같지 않고 F4랑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증가함수도 아까 x1에서 x2로 커지면 fx1하고 fx2가 같이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위의 표현이랑 정의역이 몇 개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럼 이거 증가함수구나. x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딴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일의 명제로는 뭐 작은 쪽의 함수값이 크다. 그럼 감소함수면은 이렇게 3개를 뽑았을 때 거꾸로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크기가 저절로 정해져서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알아듣죠? 근데 표현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는 것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거고 잠깐 쉬었다가 합성함수로 가겠습니다.